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에 한번 그 주택 말고 상가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거 한번 다시 요약드리면서 오늘은 그 공실률과 임대료가 지역별로 어디가 차이가 있나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권리금 전에 한국감정원 표를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 유비율이라고 해서 권리금이 많이 붙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해드리면 권리금이 많이 붙어있는 그 요율이에요. 그 유비율이라는 게 그 높을수록 그 권리금들이 보통 다 형성됐다는 지역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제가 그때도 그 영상에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잠시 요약드리면 서울 지역보단 오히려 성남 분당이 유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권리금 그 비율로만 보면 권리 금액만 보면 그 안양이 가장 높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면서 메타 제곱당 따지면 그때는 서울 지역이 메타 제곱당 권리 금액은 가장 높다고 한번 말씀드려봤으면서 또한 가장 낮은 지역이 원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주는 그때 유비율이라고 해서 권리금이 붙지 않은 지역이 많은 곳이면서 또한 권리 금액도 1000만원 미만인 지역은 원주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권리 금액과 권리금에 붙어있는 그 확률로 얘기 드리는 유비율이 낮을수록 또한 그 권리금이 낮을수록 그리고 권리금 없는 지역이 많을수록 경기가 안 좋다고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그 공실률과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체적인 것보다 요새 경기를 많이 타는 거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많을 텐데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다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자영업자들일 텐데요. 일부 보통 우리가 그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길거리에 나와 있는 점포 상가들 있잖아요. 큰 대로변에 있는 역세권이나 그런데 점포 상가에 임대를 주면서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사무실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작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어가지고 한번 잠시 얘기 드려보면 우한폐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말라고도 또 일부 권고를 하는데 알아듣기 편안하게 저는 다시 얘기 드리는 게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태가 그 처음 발표 그 설날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KDI 그 뭐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뉴스를 보니까 3개월 단기 그리고 6개월 정도의 그 장단기에 걸쳐서 진행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 잠시 뉴스를 봤는데요. 말씀드려보면 그 자꾸 옆으로 새겠지만 3개월 정도의 단계에 끝난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피해를 그 막을 수 있는 건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간다 그러면 올해 또 경제 성장률로 잡고 있는 2.6%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전체적인 거시 전망은 3개월, 6개월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요새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주변에도 그 여러 그 점포 상인들 그 주인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거리에 솔직히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적고 실질적으로 그 저 같은 경우도 그 동종업종 사장님을 만나봐도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는 뭐 마스크 안 쓰고도 있겠지만 외부 손님들하고 상대를 할 때는 일부 부동산 업계 자체도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얘기 드려보면서 이게 좀 더 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하에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아까 권리금 현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좀 빨리 끝나서 소상공인 중에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데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려봤으면서 지금 그
제가 표를 보기 전에 잠시 말씀드려보면 한국감정원의 저번에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오늘은 공실률과 임대료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기 전에 제가 보통 원문들을 많이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단편적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그냥 그 요점만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한국감정원에서는 4단계라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중대형 상가, 중소형 상가, 그 다음에 집합 상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그 표를 설명할 때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오피스는 그 주용도는 업무 시설이고요. 6층 이상을 오피스라고 좀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3층 이상이면서 330제곱미터 이상, 약 100평 이상의 건물을 중대형 상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상가는 100평 미만의 2층 미만의 그 상가를 중소형 상가라고 구분하며 집합 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 건축물상 그 건물로 되어 있는 그 상가를 집합 상가로 약 근린 상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 4분기 전체적으로 한번 서머리 드려보면 2019년도 4분기 이후 오피스, 중대형 상가, 중소형 상가, 근린 상가 대부분 그 다 하락했어요. 임대료도 그렇고 공실률도 계속 공실률은 늘면서 그 임대료는 하락했다고 먼저 말씀드려보면서 2019년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결과를 보면 공실률은 오피스는 11.5%, 중대형 상가는 11.7%, 소규모 상가는 6.2%로 나타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피스 상가나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약 10% 이상의 공실률을 나타냈다고 보고 그 소규모 상가는 6.2%, 그 100 기준으로 해서는 그만큼 공실률이 낮다고 보면 중소형보다는 중대형하고 오피스가 공실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충북하고 전남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고요. 경기, 제주, 서울은 그 10% 미만으로 공실률을 나타냈는데 오피스가 평균적으로 10% 이상이기 때문에 10집 10개면 아니 100개면 100에 하나 정도는 공실률이 나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그 오피스 상권을 봐도 공실률이 용산과 시청이 그 틀린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9.1%의 공실률이 나 있습니다. 오피스 기준으로. 용산은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하고 시청을 보면 시청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대비해서도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4%를 전분기 대비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공실률이 10% 이상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용산 같은 경우는 그 6.8%로 서울 평균 대비는 좀 낮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경기도 분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 현황이나 권리금 유비율로 봐서도 권리금도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권리금 비율 자체도 유비율이라고 그러죠. 유비율도 높아서 상권이 서울 상권보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공실률을 봐도 4.2%로 100개 중에 약 4개 정도는 공실이 나 있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1.6%로 그 굉장히 안정적인 그 상권이 분당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인계동도 1.2%로 상대적으로 그 공실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중에 중대형 상가를 보면 중대형 상가는 경북, 울산 등 평균 11.7% 대비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고요. 서울, 제주는 낮은 공실률을 나타냈는데 경북은 아무래도 지역 상권이 그 저하되고 지역 산업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상권 둔화로 경북 같은 경우는 17.7%로 공실률이 크게 나타났는데 중대형 상가가 경북 같은 경우를 보면 17.7% 구미산업공단은 약 23% 이상의 공실률이 나면서 지역 상권이 많이 힘들다는 그 통계를 말씀드려보면서 서울은 화곡 상권 등이 공실률이 증가하였고요. 광화문이나 목동 상권 등은 소폭 그래도 그 공실률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 대비는 0.5% 증가해서 약 8%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대형 상가 기준으로 서울은 약 8% 정도의 공실률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화곡은 서울 평균 이상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13.8%로 공실률이 나타내고 있고요. 광화문은 3.7%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은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목동도 4%로 광화문하고 목동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대비해서도 공실률은 좀 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서울 지역 중에는 화곡이 평균 대비 공실률이 많이 낮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는 소규모 상권은 100평 미만의 2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규모 상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북, 세종 등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공실률을 나타냈으며 광주, 제주는 낮은 공실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을 보면 장안동과 시청 상권 등이 매출액 둔화로 공실이 좀 증가했고요. 신림역 같은 경우는 서울 대비해서도 공실률이 낮아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면 상권 등에서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공실률이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공실률은 3.9%로 양호하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대비해서도 3.9%로 중대형 상가나 오피스 대비 공실률은 낮은데요. 장안동 같은 경우는 서울 평균 대비도 4.8%로 좀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청 같은 경우도 소규모 상권 같은 경우는 6.6%로 서울 평균 대비도 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상가 중에서는 서울 평균 대비 신림역 주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요. 약 1.4%로 서울 대비해서도 전국 대비해서도 서울 지역 중에 소규모 상권은 신림역이 가장 낮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말로 드렸는데요. 추후 영상으로 해서 공실률과 임대료에 대한 영상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원문에 대한 해석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려보면 2017년도 4분기 이후에 18년도 19년도 대비 오피스 중대형 상가, 중소형 상가, 근린상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올 설 이후에 우한 폐렴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더 설 이전보다는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얼마나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닌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KDI 지표처럼 단기에 끝나는 거와 3개월의 단기에 끝나도 소상공인은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제가 얘기 드려보면서 6개월까지 끈다면 아무래도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먼저 무너지는 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단기로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나 공실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